이 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분화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위 있는 지질학자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견해를 듣기로 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제 지진을. 예, 지난 토요일 날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네네. 풍계리 일대가 원래 자연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연쇄적으로 자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 자체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네. 지난 6차 핵실험이 워낙에 강력해서 6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핵실험이 있었던 정상부에서 최대 4m 정도의 한머리 인공위성 관측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러 산사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일대에 굉장히 큰 지진동이 발생을 했고 또 멀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에 있는 도시에서도 큰 지진동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핵실험이 강력했고 큰 지진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이곳에 발생하는 것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갱도 붕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규모 3 정도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갱도 붕괴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산 정상부가 4m 정도 최대 변이가 일어났듯이 주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됐을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구조 응력 배출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간의 많은 힘들이 이 지각 내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핵실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금이 가게 되고요. 이제 크랙이 발생하게 되고 그 쪼개진 틈으로 지금까지 쌓였던 에너지가 배출되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지진처럼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핵실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일들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실험 한 지가 3주 됐는데 3주 지나서도 이렇게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3주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핵실험에 의해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데서 출발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뭐 갱도가 붕괴될 수도 있고 또 비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 붕괴로 연결되거나 하는 일들이 그 후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핵실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그 대규모의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진 자체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구조 응력 배출은 지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간의 땅에 쌓였던 힘이 배출되는 형태인데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틈이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진 틈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틈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에너지조차도 사실 크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산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큰 에너지 규모를 보이는 지진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산사태는 무슨 그 좀 더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예,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네. 핵실험 인근 지역에 굉장히 강한 지진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지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라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산 정상부에서 4m 정도의 함몰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 인근의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네, 네. 이 지반이 약한 곳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그 자중에 의해서 스스로 미끄러 내리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또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던 그 땅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사태의 규모는 이후에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그 조금 전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백두산 그 지도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위치가 네. 표시된 지도를요. 자, 다시 좀 보여드리고요. 자, 이 거리가 110km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백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예, 이 산 정상부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핵실험장까지 거리가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아래에 마그마방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 마그마방의 범위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마그마방이 백두산 정상부로부터 4, 50km 정도 뻗어 있는 데까지도 확장돼 있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핵실험장과 불과 한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차 핵실험 때 굉장히 강한 지진동이 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에서도 발생을 했고 네.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백두산에는 더 큰 지진동이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백두산 하부에 마그마방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그마방에도 강력한 지진파가 들어갔을 테고 이 지진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액체 상태인 이 마그마방 안에 입자를 자극하게 되고 네. 입자의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포가 만들어지게 될 때 마그마와 함께 상승하면서 화산 분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경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핵실험 규모가 7 내외로 굉장히 강력해지게 된다면 네.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예. 다만 전제 조건은 마그마 방이 잘 발달돼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화산 아래, 백두산 하부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네. 마그마 방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규모나 크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차 있고 그 안에 압력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가 우선 습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규모가 7 이상이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지난 6차 핵실험 때는 규모가 인공지진 5.7이었고요. 교수님 이걸 그 아주 숫자로 이렇게 그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까운 시일 안에 몇 퍼센트 정도인데 만약에 그 핵실험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게 몇 퍼센트로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 방의 규모나 크기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작년 2월에 발표했던 논문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의 마그마 방인 경우를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규모 7이 못 되더라도 실제로는 화산 분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압력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번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5.7로 발표했지만 미국 USGS는 6.3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핵실험 자체도 충분히 큰 핵실험입니다. 네. 이미 굉장히 강한 압력이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마그마 방의 상태에 따라서는 분화에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네. 이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마그마 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그 국제적으로 학술 조사하자고 계속 여러 경로로 요청이 있는 상태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홍태경 연세대 교수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잠시 뒤 3시가 되면 그 학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분 20초 남았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분 20초 답변하실 수 있는. 자, 첫 번째, 이 백두산 화산이 만약에 분화하게 되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멕시코 강진 때문에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 백두산도 넓은 범위에서 불의 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백두산이 분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곳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허브 지역입니다. 네.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 폭발 지수 4에 해당하는 폭발이 있었을 때 유럽 전 지역에 항공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항공 대란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마비가 벌어질 테고 그뿐만 아니라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될 때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는데요. 이 일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데 1000년 전에 있었던 백두산 분화 때는 동해를 건너서 홋카이도 지역에 북해도 지역에 약 5cm 정도 되는 화산재를 쌓아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분화가 있게 된다면은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대공황을 넘어서서 농작물이라든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백두산이 전체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불의 골이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네.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이 백두산 화산을 유발하는데 지금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태평양판의 침강입니다. 네. 네.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에서 충돌을 해서 동해를 가로질러서 한반도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네. 한반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지하 600km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승류가 곧 이 백두산 화산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보자면은 환태평양 어떤 그 지진대 혹은 불의 고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교수 지질학자 얘기 들었습니다. 55초 추가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